자, 그 다음입니다. 리플 드디어 ETF가 된다라는 즐거운 좀 내용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캐나다에서 리플이 드디어 ETF로 첫 상장을 한다라고 합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펄퍼스 인베스트먼트에서 캐나다 토론토 증권거래소에 리플 ETF가 상장한다라는 내용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은 캐나다의 규제 기관인 OSC의 최종 승인을 받았으며 상장은 바로 내일인 수요일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펄퍼즈가 어떠한 자산 운용사냐면은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만든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그 이어서 이더리움 ETF까지 상장이 완료한 그러한 자산 운용사고요. 그래서 이제 암호화폐 ETF계의 1등 플레이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자, 사실 이 캐나다는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미국보다 훨씬 개방적인 나라입니다. 2021년에 세계 최초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ETF들을 승인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 OSC가 미국의 SEC에 비해서 규제 자체가 굉장히 조금 강도가 약합니다. 그래서 투자자 보호 기준을 충족을 하게 되면은 암호화폐 ETF를 승인을 해주는 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리플이 캐나다에서 첫 ETF의 포문을 여는 좋은 소식을 만들어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당연히 알 수가 있겠죠. 이러한 내용들은 리플의 단기 반응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줬을 거라고 많은 분들 생각하실 텐데, 일단은 기대감이죠. 이제 ETF가 승인이 됐으니까 기관 자금이 유입이 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일단 첫 번째고, 그에 따라서 리플에 대한 신뢰감이 상승을 했을 겁니다. 자, 여기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빨간색으로 원을 그려놨는데요. 자, 이게 바로 어제고요. 어제 이제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 리플 하면은 뭐 옛날부터 전해져 왔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리플에 또 속았다. 뭐 이러한 게 하나의 밈이 돼가지고 유행어처럼 이제 커뮤니티를 돌아다녔던 때가 있는데요. 그만큼 이 리플은 굉장히 좀 상장이 된 지 역사가 좀 오래된 코인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가격 변동성을 좀 기대를 하기보다는 ETF가 승인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가격 하방이 이제는 좀 안전하게 보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서 장기적 우상향을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리플 하면은 굉장히 소송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많죠. 사실 미국 SEC에서 굉장히 규제에 보수적이기 때문에 리플이 과연 미등록 증권이다, 아니다, 비증권이다, 이러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해외에서는 이미 리플을 비증권으로 취급을 하고 있고, 캐나다 ETF의 이러한 승인이 리플의 글로벌 명분을 강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비트코인 ETF도 캐나다에서 처음 시행이 되고 나서 미국이 따라온 그런 그 사례가 있는데, 리플이 이렇게 승소를 하게 되면은 미국에서도 이제 따라서 움직임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 이야기했던 솔라나 ETF가 이제 7월 중으로 승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다양한 알트코인의 ETF에 대한 긍정적인 움직임들은 결국에는 장난삼아 얘기해서 온 우주의 기운을 모아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알트코인의 불장이 온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알트코인의 불장, 이렇게 불장이 오게 됐을 때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러한 기회들을 놓치지 마시고, 제가 알트코인 관련한 다양한 교육 자료와 그다음에 매수 타점들을 다 준비를 해놓고 있으니까 앞에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공부방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공부하시고 함께 많은 수익들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입니다. 나스닥 우회 상장 TRX의 제도권 진입 시동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스틴 선의 트론이 미국에서 상장을 추진한다라고 합니다. 나스닥에 상장된 SRM 엔터테인먼트와의 역합병을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한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그러면은 IPO와 역합병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IPO 같은 경우는 이제 전통적인 상장 과정이죠. 회사가 처음으로 주식을 공개해서 상장하는 방식이지만, 이 역합병은 비상장된 회사가 이미 상장된 회사를 이제 합병을 해가지고 껍데기를 받는다라고 하죠. 그런 방식으로 이제 상장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절차 자체도 IPO는 굉장히 좀 까다로운 편이지만 역합병 방식은 비교적 간단한 합병 절차로 빠르게 상장이 가능한데요. 자, 그러면은 이제 SRM 이름에서 트론 주식회사, 트론 법인으로 변경되는 이러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트론을 개발한 저스티선이 이제 창립을 한 회사고요. 탈중앙화 컨텐츠 그리고 결제 인프라를 지향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여러 실사용 사례로 생태계를 지속 확장 중에 있는 회사인데요. 자, 이게 조금 독특합니다. 약 2억 1천만 달러의 자산으로 그걸 기반으로 해서 SRM을 인수를 한 건데, 이러한 자산이 디지털 자산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인수를 했다는 거죠. TRX 등의 다양한 디지털 자산을 통해서 이제 인수를 한 회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트론은 TRX를 보유하는 트레저리 기업으로 다시 재성장을 해나가겠다, 이러한 의지를 보여준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TRX 가격 상승에 따라서 수익을 얻겠다 라는 전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TRX 가격에 따라 수익을 얻겠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전략이시죠? 바로 비트코인을 매수를 해서 가격 상승에 따라서 기업의 가치를 상승하겠다. 바로 이제 스트래티지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스트래티지가 2020년도에 비트코인을 처음 매입을 시작으로 해서 엄청난 기업의 가치 상승을 올렸던 만큼, 트론도 이러한 맥락으로 TRX를 기업의 가치 상승에 어느 정도의 중요한 요소로 두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TRX 코인 보유자들은 어떤 게 좋을까? 혹은 TRX 코인에 대해서 매수를 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일단은 회사가 커질수록 TRX 수요에 관해서 굉장히 올라갈 거고요. 즉, 기업 가치가 올라감에 따라서 TRX의 가치가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의 신뢰성 면에서 굉장히 상승이 나올 거고요. 그렇다면 이 TRX 코인이 어느 정도 투기 자산, 리스크 자산으로 여겨지는 지금부터 이제 어느 정도 이후에는 제도권 자산으로 전환이 될, 그러한 인식이 전환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제 나스닥에 트론이 상장이 되는 만큼 기관이 TRX를 리서치하고 분석을 하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 자산으로 어느 정도의 신뢰성 또한 획득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트론은 이미 USDT의 전송의 60% 이상을 담당할 만큼 스테이블 코인 결제의 중심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결제 인프라나 국경 간 송금, 이러한 것들이 상장을 통해서 조금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그에 따라서 TRX의 실제 유통 가치가 매우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TRX의 최근 차트를 가져와 봤는데요. 2025년 1월부터 이제 5월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긴 5개월간의 박스권 횡보 이후에 최근에 들어서 이제 상단을 돌파를 했습니다. 자, 이러한 상단 돌파와 최근에 나온 이 기사 관련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이제 그림으로 보고 있고, 트론이 앞으로 좀 더 이제 좀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에 관련돼서는 이후에 매매 기법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